새끼들 왜 이렇게 그 전국 방방 쳤는데 쟤는 다시 해적하러 가나 봐. 안녕하세요. 대학생 지미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할 만한 미국 인턴에 대한 얘기를 좀 현실적으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돈 얘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어요. 미국 인턴을 오기 위해서는 약 550만 원의 스폰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은 스폰서가 우리를 관리해주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잡 매칭까지 해서 약 55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추가적으로 항공비랑 비자 발급 비용, 그리고 초기 정착 비용들을 고려하면은 약 1000만 원 정도의 초기 비용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J1 비자를 미국 인턴 비자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근데 J1 비자는 미국 인턴 비자가 아닌 문화교류 비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라기보다는 문화교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대부분은 맞춰주긴 하지만 이 비자는 최저임금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J1 비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미국 인턴을 왜 가고 싶으세요? 아마 90%는 셋 중 하나일 거예요. 세 개 다 해당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는 영어 공부하고 싶어서, 두 번째는 해외 생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세 번째는 영어 공부하고 해외 생활하고 그리고 본인에 맞는 직무 쌓고 싶어서. 대부분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그럼 저는 지금 5개월 된 시점에서 이 세 가지 중 몇 개나 챙겼을까요? 세 개 다 100% 만족하는 거 아니지만 yes or no라고 대답했을 때는 세 개 다 yes인 것 같아요. 영어는 거래처 때문에 말보다는 쓰기가 많이 늘었고요. 해외 생활은 지금도 미국에 있으니까 당연한 거고 제가 생각한 직무랑도 얼추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벌써 간 사람도 있고 체감상 30%는 조기 귀국을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미국에 계속 남고 싶어서 이성 친구 사귀려고 주말에 헌팅 가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솔직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현역으로 대학에 입학해서 시간이 많이 남고 1년 정도 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무엇을 고민하겠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세 가지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기 직무랑 맞는 직업을 찾고 계신지 봐주세요. 직무 중 많은 부분이 디자인, 포워딩, 그리고 조금 더 추가하자면 어카운팅이랑 매니지먼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을 전공하신 분이 생판 모르는 디자인 쪽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경영을 전공했다면 포워딩 쪽에는 한 번쯤 관심이 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대학에서 한 3학점 들은 걸로 포워딩? 물류? 나 그거 한 3학점 들어봤어. 대충 알 것 같아. 그거 조건도 괜찮고 라고 생각을 하고 지원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일이 생겼을 때 미국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일도 아니었고 생활에 변수들이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직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하면서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내가 뭐하러 미국까지 지금 왔나 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이건 뒤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어. 미국에서 일을 하면은 돈도 주고 영어도 배울 수 있으니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는 영어를 못하면 오히려 스트레스입니다. 회사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에요. 못하면은 눈치를 보게 됩니다. 영어는 하루아침에 느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영어를 못하면 회사에서 영어를 쓸 수 있는 업무를 주지 않을 거고 자꾸 업무에서 배제되고 여기는 분명 미국인데 한국말을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거예요. 설령 영어를 못하는데 업무를 받았다는들 한국 영어 선생님처럼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게 아닌 래퍼 버금가게 말하는 거래처 직원에게 sorry, pardon 이런 말을 반복하게 될 거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처하게 되면은 오히려 영어를 마주하는 게 더 힘들어질 거예요. 해외생활? 정말 꿈만 같죠. 나 혼자 자립해서 돈을 벌고 이쪽에서 생활을 하는 거니까. 나 혼자서도 해외에서 자립할 수 있다는 게 나름 내 자신을 뿌듯하게 만들어요. 주에 따라 많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캘리포니아는 신이 주신 땅이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되게 좋고 주변 한두 시간 거리에 갈만한 관광 스폿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생활에 만족하는 이유 중 하나도 이 캘리포니아가 주는 분위기 때문이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은 다양한 인종이 있는 미국이란 국가에서 한국이랑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인턴 생활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전공과 내 직무가 일치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휴학하거나 갓 졸업했다면 나중에 인턴 생활이 끝나고 국내에서 다시 취업을 하게 될 텐데 설령 영어를 많이 못 배우고
생각했던 해외 생활과 다르더라도 전공과 직무가 맞다면 나중에 취업할 때 할 말이 있어요. 1년 동안 자기 직무에 대한 역량을 쌓은 거니까요.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은 직무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데 해외 생활과 영어를 목적으로 왔다면 이건 영어 공부, 해외 생활, 그리고 직무 쌓기 이 세 가지 모두 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귀국해서라도 취업할 때 할 말이 없게 됩니다. 내가 경영을 전공하고 있는데 디자인 쪽에서 일을 해봤다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내가 해외 생활을 해보고 미국에서 일을 해봤다는 거에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직히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변수가 있겠죠. 집을 구할 때, 아니면 차를 살 때, 새로이 마주하는 인간관계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지만 하지만 직무만 맞다면 귀국하더라도 배운 게 있고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모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전 또 다음에 미국 인턴 생활에 대한 일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